사회적 약자든 평범한 시민이든 찾아와 달라며 길거리로 나서니 건강하셨어요? 네, 진성준입니다. 아이고, 밥은 먹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시민 앞에선 언제나 무장해제 국회의원 진성준. 이것도 하나 먹어야 돼. 아니, 박 의원도 배고프잖아. 아니, 먹고 싶은데. 하나 먹어봐. 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 제보 받았습니까? 어떻게 지시했다는 것인지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발언하세요. 네, 국정을 논할 땐 서슬퍼런 냉철함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만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마음. 사실 국회의원이 되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존재였었는데 의원님이 그 뭔가 그런 선입견을 좀 많이 깨주신 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든든한 언덕이 생겼다. 평범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언제 어디서나 시민 바라기인 진성준 국회의원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울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다양한 공직 생활을 경험한 행정 전문가로 서울 강서구 의뢰 재선 의원이 된 진성준 의원. 지역구는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 항공교통의 중심지인 강서구 의리다.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둔 날, 방화시장은 시민들로 활기를 띄웠다. 이 좋은 날, 진성준 의원이 빠질 리 없다. 안녕하세요. 바쁘시네. 대목 보세요. 진성준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네. 종종 민심을 살피러 온다는 지역구의 단골시장. 오늘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사과라도 좀 샀구나. 어디 보자. 햇사과, 홍로. 부사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닌가요? 부사? 부산은 10월 넘어야 나와요. 10월 넘어야 나와요?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것. 그런데 띠만 둘렀을 뿐이지 영락없이 심부름 나온 흔한 남편의 모습이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진성준입니다. 네네네. 여름 이겨내시라고 애쓰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재래시장도 자주 오셔서 항상 상인들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이제 찬바람 나서 좀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각장치를 새로 해놔가지고 좀 시원하네. 이거 냉각장치 새로 했어요. 예.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올 초 강서구청과 협의해 냉방장치를 새로 설치했다. 괜찮았어요? 올해 여름이 조금 시원했다고 내 들었어. 아이고, 잘했어. 네, 노래 보겠습니다. 아유, 여름에 더웠는데 그냥 이거 바라면 진짜 올해는 잘 지냈어요. 예, 반가우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간에 코로나다 뭐다 때문에 자주 못 들러봤는데 찾아뵈니까 너무 반가웠게 맞아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힘도 납니다. 예, 마침 추석 명절을 맞아서 시장도 이렇게 활기를 띠고 있어서 조금 뭐랄까 마음 편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날. 얼마나 애많으시세요? 예, 선배장 이종욱입니다. 네네네, 진성준입니다. 장비 설명 좀 그러셔요. 예. 그리고 거기가 이제 침수됐을 때는 우리 소방관이 나가가지고 구조 다 하시고. 예. 이렇게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 15명을 구했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 거기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했고. 예. 네, 진성준입니다. 예. 재난위기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기관별 유기적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했다.
그 제가 들으니까 강서구청 5층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각지에서 올라오는 상황 보고들을 접수를 할 텐데 우리 소방관서하고 그 무슨 이런 화상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연동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사실 계속 긴급하게 통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전화로? 예, 저희 이제 본서 상황실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 서로 한라인으로 연락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시민 안전은 한치의 양보도 예. 없다는 진성준 의원. 예. 현장 애로사항도 들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을 벌리고 찾는 게 119 소방대인데 과연 국민의 기대 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대비태세를 잘 갖춰놓고 있고 또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순찰도 꼼꼼하게 하고 있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입성한 후 시민을 1순위로 생각한다는 진성준 의원. 법안 발의 51건, 가결 12건, 21대 전반기 입법 활동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주요 법안으로는 중고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 건설 현장 갑질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등 대부분 민생과 소시민에 집중돼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에 선임된 진성준 의원. 이번 회기에서 중점 과제는 무엇일까? 저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2대 핵심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고 해서 뭐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또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막 가압류를 걸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노동 기본권에 대한 억압일 뿐만 아니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에요. 이렇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또 가압류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 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들을 많이 하는데 원가는 많이 올라가지고 납품 단가가 올라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하게 단가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어요. 대기업과 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담합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집단 단체 교섭권을 주는 문제도 좀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우리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그렇지만 매우 당면하고 시급한 민생 입법 과제들을 22개로 압축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이번 2022년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원내 수석부대표로서의 목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목표입니다. 서민 생존권에 사활을 걸었다는 더불어민주당. 한 케이블 방송 협력업체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았고 진성준 의원이 나섰다. 되게 악랄한 게 여직원분이 2분 계시거든요. 저기 유치원 초등학생 케어하시는 어머니신데 이 2분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갖고 애들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원룸 잡고 숙소 생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두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 2분이 올라가서 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절절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애 키우는 가장으로서 충분히 그 심정에 공감하고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절감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현재 기업과의 협상 상황을 전달받고 해결책을 고심해보는 자리. 케이블 방송의 폐업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 오는데 이분들은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주어서 고마운데 기존에 정리해고된 분들이나 또 부당하게 전보 발령된 분들은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 문제도 추가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하는 이를테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와 민원 사항 또 현재의 협상 상황을 이렇게 전달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당사자인 저희가 뭐 강력하게 투쟁하고 현안에 대해서 요구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뒤에서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 모임의 위원장직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이번엔 을지로위원회가 과제로 삼은 조선업 위기, 해결 방안을 위한 4차 토론회에 참석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힌 조선업 하청 구조와 노동 조건, 이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을지로위원회의 의견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그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청 노동자들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데 이어서 한 번 떠난 노동자들은 다시 조선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래가지고야 조선업이 지속 가능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3차적이고 중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휴를 앞둔 주말 진성준 의원이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7월부터 주말마다 운영하고 있는 골목 진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강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찾아가는 골목 당사 진성준의 골목 진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성준에게 할 말 있다. 또 대한민국 국회에 할 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성준의 골목 진담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어떤 소리든 제가 귀담아 듣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강서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 지역 민원을 경청하는 이동 의원실인 셈. 무엇보다 시민과 소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 거기는 저 비행기 안전 문제만은 아니고 원래 거기는 이제 그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저 개화산 이제 풍방 문제나 뭔제나 이런 다 해서 그건 재설계해야죠. 그래서 같은 임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를테면 중산층들도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고 청년들도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골목 진담을 통해 국회의원은 만나기 어려운 존재라는 선입견을 깬 진성준 의원. 덕분에 친숙한 이미지까지 얻게 돼 활동성 좋은 젊은 지지층도 생겼다. 골목 진담이 진행될 때마다 찾아온다는 청년 지지자들. 거기도 유명한 독설가였어요. 국회의원이 되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존재였었는데 의원님이 그 뭔가 그런 선입견을 좀 많이 깨주신 분? 국회의원이 어렵지 않고 되게 좀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랑도 많이 친숙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게 해주신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 진담의 실질적인 목적은 현장에서 듣는 지역민의 고충 해결, 그리고 의정 활동을 담은 월간 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이다. 실제 골목 진담의 성과를 보면 지하철 9호선 차량을 확대해 교통 편의를 제공했고 궁산공원 조명 추가, 해충 퇴치 시설 설치, 구암공원 CCTV 설치, 방화동 소독 실시 등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귀 기울일 예정이라고 한다.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길거리에서 쉽게 만나는 어떤 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지금 7회째 매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다는 소식을 이제 좀 주민들이 알고 계셔서 민원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들고 직접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쓴소리 또 아쉬운 소리도 듣지만 또 한편으로는 격려와 응원도 받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어서 저한테는 참 소중한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잘 결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어가야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시민바라기 진성준 의원. 국민이 묻고 의원이 답한다에선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까? 안녕하세요. 가양동에 살고 있는 60대 주부 지점내입니다. 저희 남편이나
딸들이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 9호선을 탑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집에 들어올 때 되면은 막 짜증이 난다고 해요. 혹시 증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차 6량까지 전동차를 기존에는 4량이었는데 6칸을 매다는 6량으로 늘렸습니다만 이제 그걸 추가로 2량 더 늘려가지고 8량 전철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2023년 12월이 되면 준비가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전동차를 제작 중입니다. 우리 강서 주민들께서 지하철 9호선을 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그 지옥철이다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촉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강서구에 청년들이 애정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만한 시설이 많이 없는데 은남동이나 성수동처럼 강서구의 청년들이 재미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강서구 청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서울식물원이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공간이 있죠. 그 옆으로 LG 아트센터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또 그 옆으로 스페이스 K라고 하는 근사한 미술관이 생겼어요. 또 더 나아가면 기존에 있었던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까지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자원들이 이미 있다. 이거를 잘 꿰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마곡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강서구가 정말로 멋진 도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날 꼭 만나야 될 분들이 있다며 찾은 곳이 있다. 맨날 아팠어. 명절 잘 사세요. 건강하시죠? 인자 식사를 하시는구나. 안녕하셨어요. 진성준입니다. 명절 잘 되셔요? 네. 너무 저는 한 번 떨어졌는데 내가 이번에 붙은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너무 좋아요, 기분이. 강서 구민의 소중한 정을 받았기에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는 진성준 의원. 우리 저 강서 구민들이 입맛이 아주 까다로운 분이셔갖고 어지간해서는 정을 잘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떨어졌잖아요. 그 뒤에 정을 주시라고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이제는 좀 그만하면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찾은 곳은 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아이고, 안녕하세요. 진성준 의원이 이곳에서 특별히 할 일이 있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예, 진성준입니다. 우리 저 누리재활센터에서는 해마다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전도 붙이고 잡채도 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주위의 장애인들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 붙이는 데 좀 거들려고 앞치마도 하고 이제 저 장갑도 비닐 장갑도 끼고 해서 전을 좀 붙이려고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연근전. 연근전. 연근은 조려도 맛있는데 전도 붙이시는구나. 연근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배가 고파갖고. 이거 우리 했던 이거 물 주세요. 맛있어. 바삭바삭하네요. 이건 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네, 맞아요. 이거 이제 고추가 너무 많이 탔다 이거잖아. 이런 정도는 그냥 먹어도 해. 아이고 이거 봐. 응? 그러니까 이거 봐 호박전. 응? 이것도 하나 먹어야 돼. 아니, 박 의원도 배고프잖아. 먹고 싶은데. 먹어봐. 까지 먹으면 혼날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는 전을 먹었으니 이젠 일손을 도울 차례. 진성준 의원은 전 부치는 것도 대충 하지 않는다.
잘 익었는지 살피는 모습, 꼼꼼한 그의 성격이 빛을 발한다. 오늘 저는 잠시 들러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일손을 조금 거들고 그거보다 더 많이 주워 먹었지만 저도 보람을 느끼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우리 사회에 넘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정치, 소시민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국회의원 진성준. 그가 이루고자 하는 정치는 무엇일까? 저는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를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전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정치권 내에 확고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들을 정말로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념적인 어떤 제한 없이 필요하다면 아주 과감한 정책들, 아주 급진적인 정책들 또 도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좀 매진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명패에 책임을 느끼는 시민의 대표. 신념, 책임, 균형을 정치 신념으로 삼아 항상 낮은 자세로 민생을 고민하고 언제나 시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영원한 시민 바라기 진성준 국회의원.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응원한다.